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와 완충녹지, 시설녹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녹지 그러면 자연녹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 중에 또 완충녹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 공업, 상업,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런 용도지역 중에 녹지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녹지지역인 녹지가 있고 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46개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하나인 녹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시설녹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시설녹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에 주로 만나는 것은 완충녹지이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인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인 녹지지역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인지 아니면 공원녹지법에 의한 완충녹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녹지지역의 준말인 녹지와 완충녹지의 준말인 녹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가 녹지지역의 줄임말로 사용할 때의 녹지지역이란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를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크게 네 가지 용도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누고 녹지지역은 다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나누어져서 결국 도시지역은 16가지이고 비도시지역이 5가지여서 총 21개 용도지역이 되는 겁니다. 국토는이. 그래서 모든 토지는 21가지 용도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됩니다. 의무고 필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자체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보한 공간, 이걸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지자체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확보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계획법에는 정의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주거, 상업, 공업 활동을 하는 공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이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곽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 하나인 녹지가 보일 겁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소 등등등 46가지죠. 이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기반시설들이 그 도시 실정에 맞게끔 적당한 위치로 배치하는, 결정하는 걸 보고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녹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학교,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도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녹지 공간도 있게 되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 녹지의 준말이 우리는 시설 녹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6가지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시설 녹지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시설 녹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에 관한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 규칙에 보면 도시지역은 공원녹지법 규정에 따라 이 시설 녹지를 설치하고 비도시지역은 공원녹지법을 준용해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죠. 이 시설녹지의 종류는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는데 먼저 완충녹지란 법에 일이 되어 있죠.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 외곽에 큰 도로가 있죠. 그런 도로와 주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큰 도로가 소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 통행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거 공간과 분리하기 위해서 있는 녹지가 완충 녹지입니다. 또는 도시 외곽에 가보면 공업지대가 있죠. 공업지역 또는 공업지대가. 그래서 산업단지 이런 데로 하고 주거 공간과 분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산업단지에서 소음, 진동, 대기오염, 악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와 주거 공간을 분리하게 할 수 있는 게 완충 녹지입니다. 두 번째, 경관 녹지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크게 알 필요는 없는 것인데, 다음에 연결 녹지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인 녹지는 크게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로 나누는데, 경관 녹지와 연결 녹지는 우리가 만날 일이 거의 없고요. 실제 개발에 의해서는 토지 개발에서 만나는 게 완충 녹지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 녹지 중에 하나인 완충 녹지와 녹지 지역의 준말인 녹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유사한 용어로 공공녹지, 공원녹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공원녹지법에 있고요. 완충구역이라는 용어는 자연환경보존법에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이런 녹지 또는 용도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개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치가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맹지 탈출해서 이런 완충 녹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도면에 보면 파란색으로 완충 녹지가 양쪽에 그어져 있고 그 가운데 도로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대형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주거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 녹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도시 외곽의 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이 완충 녹지로 의해서 갈려져 있다. 그럼 이게 문제가 큰 거죠. 그 땅은 큰 도로로 직접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맹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완충 녹지는 그 폭이 10m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완충 녹지에 접해 있는 땅들은 도로와 완충 녹지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땅, 이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도로로 직접 못 나가면, 완충 녹지 때문에 못 나가면 맹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 외곽에, 이 그림도 똑같은 건데요. 도시 외곽에 대로 인류인 폭 35m, 40m 정도의 대로 인류의 도시계획도로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지정된 완충 녹지는 그 완충 녹지가 결정되기 전부터, 완충 녹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통로는, 특히 건축물의 진입로는 지목이 되라면 외곽도로 또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시행자가 그 도로를 없앨 수는 있지만 없애는 대신에 완충 녹지로 해서 잘라버리니까 도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이면 도로를, 그러니까 완충 녹지 뒤에다가 이면에 도로를 만들어서 기존의 건축물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사업 시행자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변이나, 아까 지금 그림이 그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변이나 우회 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 도로를 허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진입도로를 만들면 주변의 교통 체증이 현저히 감소한다면 완충 녹지도 자를 수 있다 라고 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입도로를, 완충 녹지를 자르는 진입도로는 만들 수 없지만 잘라서
완충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교통 체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해서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절차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 2와 공원 녹지 점용 허가 지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녹지지역과 국토계획법 용도 지역 중 하나인 녹지지역과 시설녹지, 도시계획 시설녹지인 시설녹지와 그리고 시설녹지 하나인 완충녹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완충녹지는 원칙적으로 자를 수 없는 거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를 수도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 녹지 점용 허가 지침에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